안녕하세요, 이영산입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모두 너무 고생했죠.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답했던 한 해가 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새해의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가 하얀 소의 해라 그럽니다. 소, 가축하면 몽골이죠. 몽골에서는 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조금 멍청해 보이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느릿느릿하고 멍청한 거.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부르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몽골, 은이 몽골 말로 몽입니다. 몽. 그래서 은의 산지라는 뜻으로 몽골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용감한 자의 나라라는 뜻으로 몽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장 비슷한 이름에 악의적인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 무지몽매할 몽자에 옛 고자를 써서 몽고라고 부르죠. 여기까지는 우리도 배운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비하해서 부르는 가장 유명한 이름은 우흐르몽골입니다. 우흐르. 그게 몽골 말로 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몽골을 부를 때 이 소 같은 몽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멍청한 몽골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우흐르몽골이라고 부르는데, 몽골 사람들이 그러면 듣고 그냥 있습니까? 자기들도 복수를 하는 거죠. 원래 몽골에서 중국을 부르는 이름은 샤타트입니다. 이게 공식 이름입니다. 샤타트. 그거를 호자라고 낮추어서 부릅니다. 호자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뭐 떼놈들 혹은 쪽발이라고 부르는 이름하고 이제 비슷한 것일 건데요. 또 하나가 일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찍. 몽골 말로 당나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당나귀 같은 중국인이라고 부를 때는 일찍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전에 칭기스칸의 둘째 부인 이름이 홀릉인데, 이 홀릉이 야생 당나귀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그거 기억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신 거고요. 야생 당나귀는 홀릉이라고 부르고 그냥 일반적인 당나귀는 일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일찍이라고 하는데, 이 당나귀가 우리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늘 일만 해야 되는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당나귀 같이 갇혀 있으면서 고생한다, 뭐 이런 뜻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말처럼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당나귀에게는 그런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몽골인이 봤을 때 중국인들은 꼭 당나귀 같은 거죠. 일찍이라고 부르면서 그래, 니들이 나를 소라고 부르면 나는 너희들을 당나귀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중국인이 몽골인을 통칭해서 부른다고 하는 그 소, 몽골인들은 과연 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몽골에는 5가지의 가축이 있습니다. 오축이라고 합니다. 말, 양, 염소, 낙타, 그리고 소입니다. 이 5가지가 오축입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관리하에 두면서 사랑을 해주는 가족과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가축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가 유목민에게 주는 이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소고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몽골 사람들은 양고기만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양은 가까이 있고 잡아서 좀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소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상시적으로 잡아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소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큰 잔치가 있거나 혹은 가을에 동물을, 가축을 잡아서 겨울 내내 먹을 고기 김장을 담글 때, 이럴 때는 뭐 한 가정에 5마리씩 잡고 그러는데요. 몽골에는 2가지의 음식만 있습니다. 빨간 음식과 하얀 음식이라 그럽니다. 이 올랑이대 빨간 음식은 당연히 고기겠죠. 그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소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하얀 음식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다 하얀 음식인 거죠. 녹색 음식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처럼 야채를 먹지 않기 때문에 녹색이라는 음식은 없습니다. 오직 2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만 먹고 살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이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럼 유목민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죽고 저렇게 살아있지? 지난 몇천 년간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이유, 바로 하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얀 음식들, 치즈라든가 요구르트는 유목민들이 개발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개발한 음식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몽골인 거죠. 몽골 여행 가보신 분들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몽골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수태차라고 그럽니다. 어느 민가를 들어가든지 항상 이렇게 차를 먼저 내줍니다. 그게 수태차입니다. 수는 우유라는 뜻이고요. 태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있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소금 간을 조금 해가지고 짭조름한 밀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따뜻하게 끓여서 줍니다. 한 잔을 마시면 내가 정말 행복한 대접을 받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에 겨울에 여행을 하다 민가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 감동이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온몸은 으실으실 춥지, 밖은 영하 40도지. 그런데 이 따뜻하게 데워진 수태차를 한 그릇을 마시면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 추위가 가시는 느낌, 이런 거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고 행복합니다. 내가 손님으로서 접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 때, 이때가 게르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주는 수태차를 마셨을 때입니다. 이 수태차가 대부분 소의 젖으로 만듭니다. 아주 특별한 몇 군데는 소젖이 아닌 술록이라든가 낙타젖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소젖을 가지고 수태차를 끓입니다. 그만큼 하얀 음식의 대표적인 젖을 소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유목민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게르의 천창, 하늘에 난 창을 덮고 있던 천이 있습니다. 우르흐라고 하는데요. 그 우르흐를 걷어내는 걸로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난로에 불을 피워서 수태차를 끓이는 겁니다. 수태차를 끓여가지고 어머니가 먼저 하늘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차를 대접을 합니다. 이게 유목민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입니다. 수태차는 그렇게 유목민들의 생활과 함께 있는데요. 소는 젖이 많이 나옵니다. 남는 젖도 많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끓여서 치즈를 만듭니다. 처음에 소젖을 보글보글 끓이면 위에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 거품 부분을 잘 걷어서 말리면 으름이라고 하는 크림치즈가 나옵니다. 빵에 발라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으름이라고 하는 치즈입니다. 조금 더 끓인 것은 우리 두부 만들 때 쓰는 그 곽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딱딱해지는 또 치즈가 나옵니다. 아롤리라고 하는 치즈, 바슬락이라고 하는 치즈, 이런 것들이 이 유목민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치즈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요구르트, 우리 바이오거트 같은 그런 요구르트도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젖이 대부분 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는 고기로, 젖으로 인간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고 있는 거죠. 유목민들은 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 수가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이게 이제 더 소고기가 중요해집니다. 육포, 이 육포 때문에 칭기스칸의 원정 전쟁이 가능했고 그런 성공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소가 주는 선물 또 하나는 가죽입니다. 딱 봐도 벌써 질기기로 유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잘게 가죽을 잘라서 이거를 우리 새끼 꼬듯이 이렇게 꼽니다. 비비 꼬면 그렇지 않아도 단단한 가죽이 새끼까지 꽈졌으니까 얼마나 질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말을 잡고 야생말을 길들이고 할 때 씁니다. 몽골 말로 이걸 소랑에뜨렐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밧줄을 던졌던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랑에뜨렐을 만드는 것도 소 가죽입니다. 그 야생말을 길들일 때 긴 막대기 위에 올가미가 있는 그 올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신 겁니다. 동몽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올가를 씁니다. 그런데
서쪽에 사는 사람들, 그 오리앙카이족이라든가 하는 서몽골의 사람들은 소랑에뜨레를 더 많이 씁니다. 그렇게 밧줄을 가지고 야생마를 잡고 하는 거죠. 소가 가죽까지 남겨서 인간에게 주는 이런 혜택들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가 주는 제일 고마운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제일 고마운 거는 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의 똥, 아르갈이라고 부릅니다. 몽골을 여행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 넓은 초원에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유목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불을 떼고 살까?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게르에 보일러가 있을 일도 없고 전기가 들어왔을 일도 없고 나무도 한 그루도 없고 땔감이 있어야 이 혹한의 겨울을 날 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때 필요한 게 소똥입니다. 아르갈. 소는 위가 4개이지 않습니까? 너무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4개인 위를 가지고 풀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내죠.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위가 1개입니다. 사람처럼. 그래서 말이 풀을 뜯어먹고 똥을 싸면 소화가 된 부분은 3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70%는 그대로 다시 풀인 거죠. 유목민들이 이 말의 똥을 모아 놓습니다. 어느 겨울 조드가 와가지고 가축들이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우리 소가 굶어 죽고 있을 때 말라있는 말의 똥을 소에게 줍니다. 그러면 소가 먹고 이거를 잘 소화를 해가지고 완벽한 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아르갈입니다. 가을이면 유목민들이 애나 어른이나 나와서 초원에 널려있는 소똥을 줍습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집에 쌓아둡니다. 겨울에 추운 게르 안을 데우는 땔감도 소똥이고 밥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똥도 아르갈입니다. 직접 태워보면 굉장히 화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스레인지가 잘 불 붙었을 때 그 파란색 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화력이 굉장히 세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르갈은 향기가 좋습니다. 보이차,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차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7개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똥이 그렇게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불을 피웁니다. 풀이 잘 소화된 향기가 나죠. 이 아르갈의 향기. 제가 냄새를 맡아도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유목민들도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시라던가 노래 가사에 아르갈의 향기라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냄새 혹은 고향의 냄새하고 같은 거죠. 아르갈의 향기라는 게 문학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맡아보시면 그 냄새가 정말 구수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인간이 소를 예뻐하고 소와 함께 살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소가 유목민에게 주는 선물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죠.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느릿느릿 소의 성격대로 천천히 가지만 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도착한다. 이런 뜻이죠. 예전에 아랍 전문가인 정수일 선생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했었는데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몽골에도 똑같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소 달구지를 타고도 토끼를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속담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코로나 블루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도 저 천리 너머를 가 있기를, 우리가 꿈꾸는 어느 곳, 어떤 목표까지를 다 도달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한 해 건강하시고요.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